안녕하세요. 7월 23일 토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 띄워드렸는데요. 사운드 오브 10의 주인공 목소리랑은 조금 동떨어진 노래 톤이 나왔습니다. 남자들의 인생 영화 하면 빠지지 않는 본 시리즈의 주인공인 맷 데이먼 인터뷰 목소리였는데요. 내용이 영어 목소리였기 때문에 설명드리면 45살의 본과 29살의 본은 다를 수밖에 없지만 나이와 관계없이 열심히 뛰어다녀야 했다. 힘들었지만 즐겁게 촬영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본 시리즈가 본 아이덴티티였잖아요. 그때가 29살이었고 지금이 5번째 시리즈가 됐는데 이 맷 데이먼에게는 4번째 제이슨 본이죠. 45살 때 찍은 겁니다. 16년 동안 제이슨 본을 연기하는 건데 물론 몸이 마음 같지 않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 워낙 또 탑 배우들은 몸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뭐 톰 크루즈도 미션 임파서블 50대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브래드 피트도 또 50대고 아무튼 같이 보는 관객들도 나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와, 너 저 시리즈를 처음 볼 때나 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아재가 되고 맷 데이먼은 그대로인가? 뭐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도 세월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 반가운 개봉이고요. 덥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남자분들 극장에서 피스월을 보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베디보다 동생인 줄이라고 하시는 분 뭐예요? 저한테도 형이에요. 이 맷 형. 오늘은 웹툰 그리는 만화가 이말년 씨와 고민 상담 코너 말년이 편한 상담소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과 소소한 고민을 모두 받고 있고요.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십시오. 토요일 방송 녹음 과정을 다음 팟 생록방으로 완전히 가능합니다. 미방송분까지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연결된 분들이 역시 채팅창에서 맷 데이먼 너무 좋아하는 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 영화관에서 피서 얘기했더니 영화관에 같이 갈 사람이 없다고 울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화관에 혼자 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피서예요. 요즘은 혼자 앉는 자리도 잘 돼 있고요. 예전처럼 따닥따닥 붙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샤방가이님이 이말년 대본 보는 거 처음 본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녹음하기 전에 제가 스튜디오 바깥에서 살짝 봤는데 네. 이말년 씨가 마치 뮤지컬 배우 네. 대기실에서 하는 것처럼 원고를 들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중얼중얼 읽고 계시더라고요. 심심해서 그 전에 라디오 그 프로그램들 한 거 그 이면지 쌓여있더라고요. 예. 또 읽어보니까 재밌던데요? 그걸 읽고 있었어요. 예, 그 무라카미 하루키 내용이 무슨 프로였어요? 그거? 모르겠어요. 뭐더라? 채팅창에 있는 분이 금단 현상 아니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인사도 하기 전에 목소리 들려가지고 급히 저희가 마이크를 올렸는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말년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 제대로 얘기 나누시죠? 알겠습니다. 배성재 태는 포카리 스웨트, 2588 박소연 대리운전, 교촌 치킨, 김진표 썬팅 필름 넥스가드, 이부자리, 난닝구닷컴, 현대캐피탈, 쉐보레, 롯데렌터카, 동원 F&B, 노랑풍선, 레미안과 함께합니다. 88588 이말년 목류병인 줄. 조만간 흡연 가끔 이런 거. 진짜 금연 중에 있는 거예요? 네. 며칠 차예요? 병건이의 도전은 계속된다. 네, 저는 지금 24일차요. 그럼 그게 코너예요? 뭐? 프로? 아니요, 제 개인 프로젝트예요. 개인? 병건이의 도전.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고민을 와장창 허물어 드릴 테니 인생 말년 편하게 보내십시오. 만화가 이말년의 말년이 편한 상담소. 졸리면 자고, 힘들면 쉬고, 배고프면 먹고, 심심하면 게임하고, 마음 편한 말년 생활을 꿈꾸는 남자, 웹툰 작가 이말년 씨입니다. 다시 한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웹툰 그리는 이말년입니다. 네, 채팅창에 격하게 반겨주는 분들이 있네요. 병거나 어디 갇혀 있었니? 야, 첫인사가 다짜고짜, 그죠? 첫인사가 갇혀 있었니는 뭡니까? 상태가 안 좋아 보이나 봐요. 영걸전님, 아빠 일어나. 클레멘타인으로 가고. 아빠 저리 가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침착맨 집에서 쫓겨났어요? 왜 이렇게 노숙자 같지? 수염을 안 깎아서 그래요. 한 일요일쯤에 한번 깎을 겁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아무튼 바깥에서 대본 읽고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처음 보는 모습이었고 목류병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예, 대본을 읽는 게 이제 요 대본이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 다른 프로그램? 이면지함에 있었던. 근데 프로그램 제목은 기억 안 나고. 예, 그러니까 라디오는 항상 이렇게 뭐 상식 같은 거, 깨알 상식 같은 거 많잖아요. 시작할 네네. 때. 그 읽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묶어가지고 책으로 나오면 재밌지 않을까요? 뭐 내는 분들도 있어요. 있어요? 네. 예. 옛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 같고. 네, 이렇게 방송에 나올 때는 좀 인간적으로 씻어요라고 하시는 채팅창에 아, 씻은 거예요. 씻었는데 티가 안 나는 거예요. 다크나이트님 씻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참 반갑고요. 뭐 사실 채팅창에서 시비 거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 분이 우리 이말년 씨. 맞아요. 네. 또 어떤 분이 그 몰골로 이면지를 뒤지는 모습. 이게 오냐오냐 하면 한두 끝도 없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래도 눈썹은 단정하네. 유일하게 단정한 부분을 찾았습니다. 자, 뭐 라디오로 지금 모습을 못 보면서 듣고만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들으셔도 상상되시죠? 네, 반갑습니다. 자, 이말년 씨는 무력이 좀 없어 보이는데 예. 요즘 꼭 사고 싶은 물건 혹시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알았어요. 네. 내 물건 중에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보물 1호는 뭡니까? 가족 말고. 물건 중에서요. 네, 딱히 없는데 알겠습니다. 전세 계약서? 전세 계약서. 전세 확정일자 받은 걸로. 얼마까지 보장되죠? 그게 아마 다 보장되겠죠? 왜냐하면 확정일자를 받았으니까. 제가 1순위니까요. 용자가 없더라고요, 집이. 그렇군요. 네. 메가톤바님이 더러운 무소유 인정합니다. 야, 오늘 이미지가 초반부터 박살이 나고 있네요. 원래 네. 이랬어요. 네. 수염 안 깎은 모습으로 이면지 뒤지고 그거를 읽는 척한 다음에 들어와가지고. 저 몰랐는데, 저도 앞으로 밖에 나가면 좀 조심해야겠어요. 왜요? 뭐 주술 때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자, 박우현님이 이말년 씨에게 문자 보내셨는데 요즘 무한도전에 릴레이툰 하고 있잖아요. 이말년님은 누가 꼴찌를 해서 극한 알바를 할 것 같나요? 물어보셨어요. 아직 다 안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다 나와야죠. 알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우문이네요. 그렇죠. 네. 우문, 이런 거는 좀 작가님 좀 걸러주세요. 우문, 우답. 네. 봐야 되겠고요. 이런 건 대답해도 별로 재미없을 것 같고. 2091님은요. 말년이 형, 결혼할 때 프로포즈 어떻게 하셨어요? 진지하게 하셨나요? 결혼한 게 신기해서요. 물어보시네요. 당연히 진지하게 하죠. 이 장난스럽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말년 씨는 진지하게 해도 장난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더욱 진지하게 했어요. 그 공원에서 네. 그 반지 사서 주면서 결혼해달라고 했죠. 일반적으로. 그럼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오케이. 네. 물거나 그러지 않고? 그죠. 근데 그때가 제가 프로포즈를 좀 늦게 해가지고 아, 결혼 준비 막 하고 막 그럴 때였어요. 이미 좀 한 거. 네. 게맛살님이 건성건성한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죠. 절대 건성건성 했나? 엄근진으로 했다고 합니다. 자, 말년이 편한 상담소 고민 상담 코너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크고 작은 고민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건성맨으로 바로 가버리네요. 뭐 말만 해도 이제 자,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고민과 함께 이말년 씨에게 받고 싶은 그림 내용을 같이 보내주시면 고민을 의뢰해준 분들 중에 이말년 씨가 한 분을 뽑아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툰을 보내드립니다. 자, 말년이 편한 고민 상담소 전에 당연한 건데 잊고 사는 걸 한 번 더 짚어주는 코너 속의 코너, 이말년의 리빙 포인트. 억으로 생각하다가. 자, 이번 주에 리빙 포인트는 뭔가요? 이제 지금 병건이의 도전 프로젝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연? 네, 금연. 며칠째죠? 24일째입니다. 한 달 좀 있으면 넘어가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보건소를 꼭 갔어야 됐는데 요즘에는 그 동네 병원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병원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 약 받아가지고 그 의료보험 혜택 받아가지고요. 네. 잠깐만요. 네. 약을 이제 받아서 먹는데 네. 제가 게을러가지고 또 오락가락 하잖아요. 좀 기억력이.
그래가지고 아침하고 저녁에 먹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또 먹었나 안 먹었나 먹었나 계속 생각하다가 안 먹은 것 같기도 하고 먹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고민하다가 먹은 것 같아요. 밥 먹고 먹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일종의 금단 현상이네요. 약간. 아니 원래 이랬어요. 저는. 원래 그런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먹은 것 같아서 생활하다가 저녁 먹을 때 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안 먹었어요. 아, 근데 괜찮더라고요. 버틸만 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어떤 전문 용어로 플라시보 현상, 위약 효과죠. 플라시보 이펙트. 플라시보 현상이 이제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군요. 아무튼 뭐 성공하셨으면 좋겠는데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아빠의 도전, 굉장히 멋있는 모습 아닙니까? 애초에 안 피웠으면 더 멋있었겠죠.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빙 포인트가 뭐라는 얘기예요? 예산이 부족하면 플라시보 현상을 적극 이용하면 좋다. 말도 안 되는 약 하나 사서 계속 죽을 때까지 우릴 수 있어요. 이러면. 근데 이제 본인이 속았다는 것을 또 속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인셉션에서도 나오는 예. 말인데 생각은 계속 그 생각의 원료를 추적하게 되기 때문에 예. 내가 나를 속인 거를 잊어먹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근데 괜찮아요. 저는 평소에 항상 오락가락해가지고. 본인이 본인을 속일 수 있는 건망증의 소유자예요? 저는 저번 주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작가님한테 저번에 일정 잡을 때도 했던 얘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자, 이말년의 리빙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예산이 부족하면 플라시보 현상을 적극 이용하면 좋다. 오늘자 기적의 논리였습니다. 자, 말년이 편한 고민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이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한 몇 주 동안은 고민 해결률이 상당히 높아서 저희가 약간 기운이 나고 있어요. 아, 예. 고민을 저희가 이렇게 수수할 때도 좀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다 까먹으셨죠? 얼마나 해결했는지. 저번 주 뭐였죠? 됐고요. 저번 주 별로 재미없었던 것 같은데. 재미는 없었다. 그건 재미만 기억- 어렴풋이 기억나요. 저번 주 별로 재미없었다. 이런 기억만. 알겠습니다. 9060님의 고민이네요. 2달 전 퇴사를 하고 몇 개월은 푹 쉬려고 했는데 혹시나 하고 어떤 한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덜컥 최종 합격이 됐어요. 아직 더 놀고 싶은데 이번에 안 들어가면 언제 취업될지 모르니 고민입니다. 그림은 동전 앞뒤 나오게 던지는 모습 그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거 왜 동전을 원하셨을까요? 예. 요거는 이게 쉬려고 했는데 혹시나 하고 이제 지원을 했잖아요. 네. 그럼 그 회사가 좋다는 얘기죠. 그냥 지나가는 게 좀 아깝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쉬려고 계획을 했는데. 네, 본인에게는 약간 원래 스펙보다 좀 더 좋은 회사일 수도 있는 거고, 예. 아니면 그냥 뭐 시험 삼아서 적당한 회사에 한번 넣어봤었던 걸 수도 있죠. 적당한 회사였으면 고민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예. 일단 꽤 구미가 당기는 회사다. 다니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왜 고민해요? 다니다가 별로면 그만두고 원래 계획대로 가면 되잖아요. 플랜 A로 원래대로 가면 되잖아요. 지금 B가 생긴 건데. 채팅창에는 곤장 치고 싶다. 기승전 자랑이다. 자랑은 친구한테나 해라. 뭐 이러면서 약간 질투 어린. 네, 이분들은 항상 불편하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뭐 이러나는데 오랜만에 명쾌한 논리라고 하시면서 다녀라. 다니고 아니면 자랑하지 뭐. 말고. 결국은 제가 별로 안 살았지만 엉덩이에 한 발자국 뛰는 게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생각은 많이 하는데 결국 그거 한 번 하면 어떻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맞아요. 엉덩이 한번 띄고 이게 뭐 시작을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출발이거든요. 맞아요. 자, 별로였어요, 대답? 딴 걸로 할까요? 자, 근데 뭐 여기 채팅창에 계신 현자분들은 뭐래? 이불 밖은 위험한데 이렇게 엉덩이를 절대 뗄 생각 없다. 근데 이게 있고. 되게 악질이 뭐냐면 네. 이 중에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기만하는 채팅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숨어 있어요. 안 그런 척. 예. 그래서 이불 밖은 그러면은 이제 이불 밖에 진짜 안 나가시는 분들이 안도를 해요. 기만자들 때문에. 맞아. 예.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뭐 증권 하시면서 네, 막 맞아요. 몇십억씩 버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채팅으로. 이제 주식 익명성에서. 커뮤니티에 막 피자 돌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한 5천만 원 벌었다고 피자 30명 뭐 선착순을 네네네. 받는다고. 그럼 댓글로 줄 서봅니다 엄청 나오죠. 예, 그렇죠. 네. 채팅창에 뜨끔하시는 분들이 좀
눈에 띄는데 뜨끔도 물론 위장일 수도 있고 아무튼 위장에서 이 남는 시간을 그냥 채팅으로 보내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 그쵸. 그런 생각이군요. 아니면은 상가 같은 거 운영하시는 분들이 음. 좀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요런 소일거리 좋아하십니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자, 9060님은 일단 다녀라. 네, 다니고 네. 그때 결정해라. 알겠습니다. 뭐 다니지 않으려는 이유가 푹 쉬고 놀고 이 정도니까. 네. 다니라. 그거 하루 더 쉬려고. 자, 김희중님의 고민입니다. 아마추어 만화 사이트에 그림을 올리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마우스로 그리거나 손으로 그린 다음 스캔해서 올렸는데 요즘 태블릿이 탐나요. 포토샵 같은 건 못하지만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리면 더 많은 관심과 댓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태블릿을 사도 될까요? 그림은 댓글을 많이 받아서 신난 저를 그려주세요. 요즘은 다 태블릿으로 그리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스캔해도 괜찮거든요. 요거는 사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태블릿이 비싼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싼 것도 있어요. 한 10만 원대? 10만 원대는 그러니까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싼 건 아니지만 적은 돈은 아니지만 알바 한 며칠 하면은 할 수 있잖아요.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사셔가지고 해보신다면 안 맞으면은 손으로 종이에다가 그리시면 되죠. 베리군님이 사야지 이말년도 태블릿 쓰는데 이런 얘기 하셨고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다짜고짜 마우스를 왜 이렇게 잘 그리냐고 저한테 쪽지 보내가지고 이분 아니야? 그렇군요. 제주 귀요미님이 야한 거 잘 그리나? 이런 괜한 질문을 하고 계시고 그렇군요. 싼 거는 싸다. 근데 그림을 그리는데 싼 태블릿이어도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싼 거는 이제 보통 펜을 아래다 두고 그리고 모니터를 보고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는 걸 보면서 그리는 게 아니고 얼굴은 모니터를 향하고 손은 아래로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적응되면 할만해요. 그렇군요. 굉장히 이말년 씨가 전문가처럼 보인 오랜만의 모습입니다. 이말년 씨가 마리텔에 갖고 나갔던 건 얼마짜리예요? 그거 이제 300만 원 정도. 비싸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이 많았어요. 돼지목에 진주목 걸레니. 걔는 뭔데 과하다. 말이 많은데 내 돈으로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쓰겠다는데. 선녀와 나후크님이 쓸데없이 비싼 거 쓰네. 아니 그게 쓰면은 좀 편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그림을 더 잘 그리려는 뜻보다는 좀 더 편하게 작업하려고. 뭐가 편합니까? 아무래도 이제 직접 보고 그리니까 액정이 떠요. 그리는 곳에. 그러니까 이제 작업 속도도 좀 더 빨라지고. 그렇군요. 그리기 쉽죠. 네. 돼지 목 수준인 게 어디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 숨 쉬는 것도 불편한데 인정해주자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김희중님께는 어쨌든 어지간하면 좀 가격과 관계없이 좀 싼 태블릿도 있기 때문에. 그죠. 체험해본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사보시고 생각해봐라. 네. 네. 최고로 레벨이 높으면 장비를 따지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긴 한데. 그죠. 네. 그런데 한번 장비를 체험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고수는 장비를 탓하지 않지만 고수가 아니잖아요. 장비를 이제 좀 신경 써야죠. 근데 웹툰 그리는 분들이 댓글이 달리는 거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나요? 굉장히 목말라 있죠. 이말년 씨. 반응을 굉장히 저도 되게 목말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왜요? 욕만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팬들이 있으니까 자정작용이 일어나잖아요. 네. 네, 악플이 있으면 좋은 댓글이 악플들을 좀 물리치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악플이라기보다는 네. 만화랑 별 상관없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화가 재미없으면 그러거든요. 보통 현상이. 네. 다른 얘기예요. 만화에 관한 얘기를 안 하고. 그럼 이제 선풀, 악플 이런 게 없고 그냥 다른 화자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말년 씨가 웹툰을 인터넷에 올린 다음에 받았던 생애 첫 댓글 혹시 기억 안 납니까? 정작 저번 주도 기억 안 나는데 그래도 그런 거는 이제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일바 뭐 이런 거예요, 보통. 이응 이런 거. 1등 이런 거? 네. 그래도 하여튼 대중적인 댓글이긴 하지만. 그렇죠. 네, 적정. 근데 그것도 좋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좋았었어요. 그렇군요. 누군가 봤다는 거.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와서 2부에서 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정엽의 그 애.
오늘 재밌네 말이지. 평가하지 마요.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대로 미디어 방송처럼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볼래. SBS. 근데 금연중 진짜 계기가 뭐예요? 얘기했었나 나부터는? 아내가 끊으라고 해서. 아, 보통 말 안 듣는데 음. 그날따라 저도 체력이 좀 요즘에 좀 없는 것 같고 피워서 좋을 것도 없는 것 같아서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근데 끊어서 시도를 해서 다 실패했어요 지금까지? 아, 끊는 지금까지 시도를 해서? 다 실패했었냐고요? 그러니까 피우고 있었겠죠. 아 그러니까 시도를 많이 했어요? 시도는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시도하면 그래도 한 몇 달은 했어요, 항상.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특이한 그 상황이 아니에요. 최고 기록 뭐 이런 건 아니네요. 그쵸. 초창기네. 예. 가보겠습니다. 배성재 10 토요일 방송 이말년 씨와 함께 말년이 편한 고민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호평이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말년 씨 재밌다고. 네, 금연을 하니까 니코틴이 없이 오히려 재밌는 것 같다.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애처가라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이말년 씨가 라마단 기간이라 굉장히 헬스카다고 제가 걱정하시는 분도 그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개인 방송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했던 표현 중에 하나예요, 라마단. 라마단. 네, 거의 한 그냥 연례 행사 같은 느낌. 그러니까 흡연을 좀 멈춘 금연 기간이 이게 네. 라마단이다. 한 1년에 한 번은 아니고요. 한 4년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게임도 줄이고 뭐 흡연도 줄이고 뭐 이래가지고 라마단 하면 더 한번 게임도요? 네 그건 안 돼요. 그렇죠. 게임이 늘었어요. 아 오히려 예. 반대급부로. 예. 알겠습니다. 자 이말년의 니코틴 프리 방송 지금 듣고 계시고요. 자 이번엔 오정훈님의 고민입니다. 이제 막 취업해서 자취를 시작했는데 식비가 장난 아니네요. 말년님도 기안84랑 같이 자취할 때 이런 고민이 있었을 텐데 삼시세끼를 저비용 고효율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림은 유레카를 외치며 뭔가를 깨달은 저를 그려주세요. 라고 하시네요. 식비를 그때 어떻게 했어요? 기안84랑? 그때는 그때는 기안84가 좀 힘들었어요. 저만 이제 초록창에서 연주하고 기안84는 좀 쉬고 있었던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에 대한 열등감이 어마어마했어요. 말도 못했어요. 아니 뭐 보통 열등감은 본인이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네. 열등감의 대상자가 얘기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티나잖아요. 그래서 열등감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어떤 반응을 많이 했습니까? 세상이 막 증오스럽고 막 네, 그래가지고 더 말하면 안 되겠다. 왜?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미 갈 때까지 갔는데 뭐. 더 말할 건 더 심하거든요. 아, 그래요? 열등감을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기안84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돈을 더 버니까 당연히 밥은 제가 내는 걸로 알고 있거나 그런 것들. 뭐 그 정도야 뭐. 네. 근데 같이 살면 계속 붙어 있으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일주일에 한 3번, 2번 만나면은 밥은 뭐 제가 살 수 있지만 아침, 점심, 저녁 먹는데 제주귀요미님이 기안이 귀신같이 별 반 개 누르고 도망간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인데 이런 건 확인이 안 되죠? 근데 저였어도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사회에 대한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식비를 이말년 씨가 좀 담당을 했었던 건데 오정훈님은 어떻게 될까? 이분은 혼자 사시는 것 같거든요. 저비용 고효율로 해결하는 방법. 근데 식비는 제가 다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 마인드가 그랬다는 거지. 제가 그냥 의뢰내야 된다는 식의 마인드였지. 네. 잘 생각해보면 식비는 반반 냈어요. 제일 효율 좋게 먹으려면 어떻게? 제일 효율 좋게. 뭐 일단 쪼들려서 막 아끼면서 먹고 이런 적 없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은 없어요. 그냥 대충 그냥 사 먹었는데 아, 먹는 거. 생각해보니까 펑펑 썼네요 그때. 먹는 거는 별로 그렇게 돈이 부족하지 않았다. 예. 이게 메뉴를 싸게 먹고 뭐 이런 건 없었으니까. 그런 건 있었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 먹는 거 자체가 비싸잖아요. 제 아는 분, 그 자취하시는 분인데, 그 밥 있죠. 그 완성돼가지고 데우기만 하면 되는 밥. 네. 그 밥이 더 싸대요. 즉석밥이.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래요? 왜냐면 밥을 지으면 예. 남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혼자 살 때 자취를 해봤는데 예. 아무리 1인용 밥솥에다가 한다고 해도 예.
대개는 두 그릇이 나와요. 예. 그러면 그거를 남기기가 애매하게 되기도 하고 두 반찬을 그릇이요? 만들어도 마찬가지고. 두 그릇이면 아침 점심 먹으면 되잖아요. 아침 저녁. 근데 이제 뭐 밖에 나가서 먹느라고 끼니가 좀 떨어져 있고 그러면 많이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싸대요. 그게 유통기한 다 돼갈 때 하면은 막 세일 엄청 많이 때려가지고 그럼 유통기한 안에 막 3일 안에 다 먹어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엄청 촉박하진 않고요. 한 몇 개월 남은 거. 알겠습니다. 그럼 오정우님한테 어떻게는 그런 즉석밥을 유통기한 끝나갈 때 노려라? 네. 뭘 뒤에요? 즉석밥 일단 드시고요. 그 세일하는 걸로요. 그리고 요즘 그 흔히 하시는 생각 중에 김에다 먹는 걸 생각하시는데 김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죠. 김은 함정이에요. 참치 귀족들이 다 먹는 거예요. 참치 진짜 비싸요. 참치가. 참치, 김 이거 쉽게 생각하시는데 스팸은 뭐 다 아실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싸게 만약에 밥만 있다. 네. 그러면 추천하고 싶으신 건 뭐 있습니까? 글쎄요. 계란? 계란. 네, 계란 싸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 사연은 해결 안 된 걸로 넘어가죠. 이거 그냥 편집해주면 안 돼요, 그냥? 유레카를 외치며 뭔가를 깨달은 저를 그려달라고 하셨는데 식비는 어떻게 방법을 잘 찾으면 아낄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뭐 천장에 굴비를 엿보노라는 쏭님도 있는데요. 자, 5785님의 고인 만나보죠. 혼자 사는 남자인데요.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바로 위층에 사시는 분이 밤마다 의자를 끌고 벽을 치고 쿵쿵 걸어 다닙니다. 얼굴 좀 보려고 위층에 갔었는데 마동석 씨를 닮으셨더라고요. 이사 갈 돈도 없지만 맞설 용기도 없네요. 그냥 참아야 하나요? 그림은 마동석 씨 닮은 위층 분과 치맥을 하는 그림 그려달라고 하셨어요. 보자마자 위축되는 외모죠. 마동석 씨 같은 그죠. 스타일이면 뭐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이게 또 그런 분들 보면 분노 조절이 자동으로 됩니다. 예. 너서 갔다가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내려오게 되는데. 저도 그 살았었어요. 그 안산 살았을 때 네. 그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어떤 그 마동석 씨 닮은 분이 타더라고요, 중간에. 그래서 같이 내려가다가 갑자기 저보고 그 이말년 아니냐고 네네. 그러더라고, 다짜고짜. 네. 그래서 예, 이러니까 그 봤대요, 만화. 네. 그래서 카페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네. 그래서 카페에서 얘기를 하는데 뭐 일수를 찍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직업 얘기 들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되게 버라이어티하게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 속에서 마동석 씨가 연기하는 분 같은 사람을 만난 거네요. 말투가 이래요. 이말년 아니요? 혹시 이말년 아니요? 이러더라고요. 그분이 아래쪽에 살았습니까? 위층에 살았습니까? 아래층이요. 그러니까 제가 위에서 타고 1층 내려가는 사이에 중간에 타신 거죠. 그러면 이말년 씨가 뭐 불편을 끼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1층에 주상복합 비슷한 데 살아가지고 네. 1층에 카페가 있어서 이제 아이디어를 짜러 갔는데 마침 그분도 1층에서 그 동생들한테 이제 뭐 일 이제 전달할 거 있어가지고 카페에서 이제 대기하셨나봐요. 이제 만나는데 이제 같이 얘기하게 됐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지나갈 때마다 이제 인사하는. 네. 그런 분이 바로 아래층에 살면 이제 뒤꿈치 들고 살아야 되는 건데 그 정도는 아니고. 위축되나요? 그럼 딱 보면? 아니요, 말씨가 친근하셔가지고 위축은 안 됐습니다. 이말년 아니요? 자, 그럼 5785님께는 어떻게 조언을 해드릴까요? 일단 그 어필은 하셔야겠죠. 그 아예 그 뭐 말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어필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얼굴하고 달라요. 실제 성격은 이분이 되게 그 몰랐을 수도 있고 네. 그 또 말씀 들으면은 또 들을 그대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이제 말씀을 제대로 해주세요. 일단은 한번 좋게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도 진짜 약간 안 되면 안 좋게 나오면 경찰 불러야죠. 경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3자가 개입해서 해결하게 해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직접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게 분노가 조절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지는 않아요. 이게 법치주의 국가고 경찰이 있기 때문에 네. 맞지는 않습니다. 막 이렇게 좀 과하게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그분이 이제 얘기를 잘 이렇게 좋게 해서 네. 죄송한데 진짜 제가 층간소음이 좀 심해서 좀 잘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또 발꿈치 들고 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발레리노처럼.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게 요즘이 아니고 항상 생각하면서 하는 게 나는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 항상 자신 있게 말하자. 네. 그렇군요.
세금 내잖아요. 네. 그죠? 법의 보호를 받고 있고 항상 자신 있게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이응시옷 이응님이 법치주의인데 있는 놈들한테만 법치라서라고 얘기하시는 분 있는데 슬픈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해결이 잘 되셨으면 좋겠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유재석의 렛츠 댄스입니다. 굉장히 불신이 깊은데요, 여기. 진짜. 그 형님 출연하신 그 베테랑 때문에 이런 인식이 팽배해졌어요 지금. 아, 뭐, 그 어떤 거요? 그 영화로 인해서. 무슨 베테랑 영화요? 이런 거. 베테랑? 베테랑. 베테랑? 그게 뭐요? 그 형님 나오신 재벌, 네. 재벌과 뭐 경찰의 어떤 어이가 없네 그거. 저 영화를 안 봐가지고. 자, 배성재 10 토요일 방송 다시 할게요. 못해야겠다. 갑자기 할게요. 네. 배성재 10 토요일 방송 이말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고민 만나보죠. 이번에는 김현태 님입니다. 20살 학생인데요. 방학하고 이모네 치킨집 알바를 하게 됐는데 배달하는 애가 중학교 다닐 때 저한테 빵 셔틀을 시켰던 애였어요. 이모한테 자르라고 할까요? 그냥 모른 척 할까요? 이성과 본능이 왔다 갔다 하나요? 그림은 양손에 닭다리를 들고 있는 저의 모습 그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림은 일단 그냥 치느님을 영접하는 걸로. 예. 근데 이게 자르라고 하는 게 큰 복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복수가 되죠. 왜냐하면 귀찮거든요. 방학 때 아르바이트 구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그 주인분들도 아세요. 얘가 이제 방학 때만 잠깐만 할 것인지 아닌지 알기 때문에 잠깐만 하면 또 다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뽑으시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그만두게 하면은 다른 데 구하기도 힘들어요. 방학 때는. 그렇군요. 자, 근데 이게 이모한테 얘기해서 자르라고 할지 말지 네.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분들이 지금 채팅창에 가혹하게 복수해야 된다. 아, 가고. 그럼 뭐 이렇게 배달하고 올 때 빵 좀 사오라 그래요. 밥 안 먹었다고. 매일. 네. 그러기 정시승리 하는 거죠. 근데 일단 이모도 좀 귀찮으실 거 아니에요? 이모의 불편함은 왜 외면하는 것이냐? 아, 방학 때는 그 한다는 사람 주셨어요. 절대적 약자입니다. 네. 방학 때는. 메탄동 2층 5호님이 이모한테 빵 셔틀이었다는 걸 고백해야 되잖아 라고 울고 계신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분은. 한태님은. 자 이모 응? 네가 뭔데? 라고 채팅창에 쓰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그 학교 다닐 때 그 날라리라고 하나요? 일진? 뭐라고 표현해야 뭐 되나요? 일진 그런 사람들은 그 상황,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이 닥치기 전에는 몰라요. 항상 자기 옛날 그 기억은 미화돼서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배달하는 그 빵 셔틀 시켰던 이 분이 모를 거예요. 만나도 그냥 반갑지. 그러니까 이제 각인을 시켜줘야 돼요.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네가 했던 짓이 잘못됐다는 걸. 역시 이말년 경험담 캬라고 하시는 분은 네 그렇군요. 이게 중학교 때니까 한 15살 정도 그러니까 그쵸. 5년 정도는 지났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5년 전의 일을 마음에 담아놓고 그때와 시체 사이즈도 많이 달라졌을 거고 생각하는 방식도 이제는 성인이 됐을 텐데 그때 거를 이렇게 소소하게 복수를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거. 복수해야죠. 왜냐하면은 굉장히 상처였을 거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뭐 혹시 이말년 씨는 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뭐 약간의 괴롭힘이라든가 그런 경험 혹시? 저는 그런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학교 내에서 주류에 안 있었기 때문에 뭐 무슨 괴롭히고 이런 걸 전혀 몰랐어요. 저 그래서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 반은 뭐 그런 거 없었다고 했는데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조용히 있었고 그래가지고 학교 생활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아웃사이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그런 문화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화장실도 뚜렷지가 않아요. 그 옛날 학교에서는
학교 화장실 뿌였어요. 거기서 막 애들이 막 담배를 피워대가지고.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한 명도 안 피워요. 특이한. 괜찮은 학교 같죠. 알겠습니다. 우리 김현태님은 그러면 소소하게 그렇게 하란 얘기입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말하고 그때 나 굉장히 힘들었었다. 말하고 뭐 사과를 뭐 받던가 안 받으면은 뭐 이제는 당당하게 이제 따지고 화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를 해서 이제 어필을 해야 된다. 요거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몇 년 지난 얘기를 이렇게 가서 나 그때 되게 화났었다. 네가 우리 이모네 집에서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거 불편하다. 이렇게 찾아가서 얘기하는 것도 사실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아니요. 이분도 알바를 해요. 알바할 때 같이 있어요. 아, 같이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불편하니까 이 정도면 내보내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보내는 걸로 할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 내보내면 좀 분해요. 걔도 그렇게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나가서 이 배달하던 그 시키던 친구가 예. 이 김현태 씨 이모네 집으로 계속 치킨을 배달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배달 가야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가? 역시 인생은 너무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요. 이 인생은 어떻게도 다시 한번 마주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번 그냥 끊어놓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한데 많이 불편하고 그때가 계속 떠오르면 어쩔 수 없고 지금 채팅창에 이모한테 자기를 매니저로 승진시켜달라고 부탁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이런 글 올랐어요. 대체 사회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꽃길만 걸었냐고. 아니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창 시절 부조리 학창 뭐 시절이요? 이런 얘기 하시는 것 학창 같아요. 시절 부조를 어느 정도 겪긴 했는데 그 사건에 안 휘말려서 네 그렇게 막 사건이 트라우마로 남고 그렇지는 않았었어요. 저는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많이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갤러리에 그 야밤만 되면 좀 사람이 센치해지기 때문에 네. 자신의 경험담을 진솔하게 이제 풀어내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럼 이제 학창 시절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제 되게 담백한 문체로 이제 담아내는 그 문장가들이 나타납니다. 그거 보면은 저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았지만 진짜 화가 많이 나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는 거예요. 이 현태 씨 네. 마음을. 그렇습니다. 하여튼 일단 다른 걸 떠나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정리하시는지는 자유긴 하지만 어쨌든 15세 근처의 기억을 너무 안 좋게 계속 담고 가는 거는 정신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든 해소하시고 사셨으면 좋겠네요. 네. 넘어갈까요, 이거는? 예. 네. 미제로. 네. 자, 1084님 고민. 연상연하 커플이고요. 제가 연상인 여자입니다. 저희는 성인이라 외박이 가능한데 남자친구는 저를 너무 지켜줍니다. 술을 먹어도 늘 집에 데려다주고 같이 마셔도 택시 태워보내고 200일을 지났는데 손밖에 못 잡았어요. 어떻게 설득을 시킬까요? 그림은 연하 남친과 예쁘게 결혼하는 예쁜 저를 그려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자, 이분 결혼까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좀 관계를 급진전시키고 싶으신 것 같아요. 예. 네. 어떻게 설득을 시켜야 되나? 이게 남자한테 이 설득이 필요한가요? 저는 그 연애 문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젬병입니다. 그렇군요. 부러워서 한탄하는 댓글들이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디님이 이거는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걸요? 아니, 저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남자분들. 그럼 결혼을 좀 하도록 어떨까요? 결혼까지 생각하시고 있는 것 근데 또 같은데. 결혼이랑 연애는 또 다른 거라서. 이분은 마음을 그렇게 갖고 있는 거고, 남자분도 결혼하기 전까지 지켜주겠다 이런 자세 아닌가요? 지켜준다는 건? 그럴 수도 있고, 그거 아니면 왜 지켜줍니까? 모르죠. 그냥 약간 복합적인 거, 뭐. 요거는 모르겠네. 남자가 결혼하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근데 여기 그 사연에 결혼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그림은 뭐 결혼하는 걸 그려달라고 하셨으니까요. 아, 그러네요? 그러네. 그래요. 자, 하여튼 좀 부럽긴 하고 이분이 어려운 사연이 많네요, 오늘. 살을 빼라고 채팅창에 올라오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짜고짜 살 빼네.
이거 좀 이거 밴 안 됩니까 이런 거? 자, 뭐 저보고 전직 모쏠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요거는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됐는데 그런 거잖아요. 술을 먹어도 그렇고 뭐 같이 마셔도 그렇고. 왜 그럴까요? 택시 태워 보내고 뭐 집에 데려다주고 그 다음에 또 남자분이 다른 할 일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쵸. 어쨌든 지켜준다는 건 제가 보기엔 결혼 전까지 지켜주고 싶어 이런 거 아닌가. 근데 그거를 좀 알아야 돼요. 이 남자분이 혹시 게임을 하지 않는지. 아, 게임 중독이면 좀 빨리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여자를 보내주고 게임으로. 좀 약간 의무적으로 이제 그 데이트 코스 있잖아요. 영화 보고 밥 먹고 카페 가고. 요거 머릿속에 그 순서만 기억돼 있고 네. 그 다음 일정은 이제 그 인터넷 방송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TV를 좋아한다거나 뭐 그런 걸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뭐 저도 한창 그 AOS 게임 유행했던 거 그거 한창 할 때는 거기 접속해서 애들 만나서 노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딴 걸 할 때도. 거기 가면 항상 기다려주고 있거든요. 제 친구들이. 이런 거 어떨까요? 게임 관련한 어떤 컨벤션도 가끔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게임 축제 이런 것도 어디서 벌어지고 그러는데 네. 그런 걸 보러 다른 도시로 한번 여행 가자 이런 제안을 해서 그럼 남자친구가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여행 가면 외박이 필수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네요. 그거 괜찮나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 괜찮아요? 예. 이거 게임하는 남자 이거 꼬시기 어렵네. 야, 진짜 내가 이거 빙의해서 꼬셔야 되나? 부산 쪽으로 해가지고 그 백스코 있잖아요. 거기서 행사 많이 하니까. 속초에서 또 많이 지금 게임 열풍이잖아요. 속초 가자고 하는 겁니다. 괜찮네요. 1984님. 괜찮네요. 갑시다. 단대기 힘내. 잡으러 가자고. 딱충이랑 네. 단대기 잡으러 가자고. 그리고 또 게임 강국 다른 나라들도 있잖아요. 네. 일본도 그리고 있고 이제 뭐 또 미국도 있고. 그죠. 단대기 잡아가지고 우리 다 열심히 키워서 버터풀까지 키워보자. 자. 같이 이제 공유되는 이제 또 알겠습니다. 화제도 있고요. 네. 자, 아무튼 게임을 한다는 전제 하에 저희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자, 그림을 어떤 분께 그려드릴지. 그림은 왜 하필 단대기야? 단단해지기. 번데기가 연상된 데잖아요. 씨뿌리기 됐어요. 씨뿌리기. 그래? 네. 뭔지 몰라. 그 옛날에 뭔지 모르죠. 단대기 그 포켓몬 안 해보셨어요? 지방이 안 나왔어요. 지방에 포켓몬이 안 나와요. 아 그래요? 아니, 그랬나? 그 기술이 있어요. 그 단대기 기술. 단단해지는 거 있어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단대기는 뭐 단단해졌다. 뭐 이러면서 자, 오늘 그림. 긴장해서 먹었네. 아, 그래. 유레카를 외치면서 뭔가 깨달은 저를 그려주세요. 요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제로 남은 예. 오정우님, 식비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신 분인데, 유리카를 외치면서 깨달은 저를, 그리고 밑에 좀 식자재 좀 그려드리죠. 그럴까요? 이거는 블로그에 되게 많잖아요. 뭐 1,000원으로 뭐 하기, 뭐 500원으로 뭐 하기, 밥상 차리기,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들 참고해라. 네. 검색을 해라. 예. 네, 알겠습니다. 오정우님 검색창에 잘 검색해 보시면 싸게 먹는 방법 나올 겁니다. 블로그를 믿니? 얘기하신 분인데요. 펜 누가 써줬어? 돼 있었지. 아니, 사준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요? 누구요? 근데 말하지 말라 그랬어. 피디님 아니에요? 벼 이삭을 그려달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수확해서 먹으라고. 자, 이발년 씨가 힐링툰을 오정훈님께 선물하겠습니다. 유레카를 외치며 뭔가를 깨달은 저를 그려달라고. 대머리를 그리고 있어요. 머리카락은 나중에 그리면 되니까. 네. 얼굴이 너무 경악스러운 거 아니에요? 유레카를 외치면 이 정도는 됩니다. 깨달았도다. 이군요. 머리가 쭈뼛 선 겁니까? 예. 깨달아서? 너무 깨달아서. 머리가 어쨌든 많진 않네요. 뭐 이렇게 더 그림은 그릴 수 있는데, 예, 시간 관계에서. 이 태블릿에 그리시는 건 어떠세요? 좋은데요? 아, 그래요? 이거 다른 거예요?
아니, 아니, 똑같아. 아, 요거. 이말년 씨가 쓰는 아, 프로들의 태블릿은 아니니까.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어, 이거 얼마 정도 하나요? 이거 한 100, 100만 원 정도? 100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펜까지 세트로 하면은 한 120? 잠깐만, 이거 저 물어보지 않았어요, 옛날에? 이거 얼마 정도 하냐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죠? 물어봤죠. 이럴 테니까요, 제가. 아니, 뭐, 이 정도도 비싼 거긴 한데, 이거보다 더 싼 것도 있나요? 태블릿? 그쵸? 이거 뭐야? 이건 카메라예요, 카메라. 아, 이거 그리는 거 그걸로 해도 되겠다. 뭐? 부메랑? 아, 지금 부메랑으로 찍었어. 아, 그래. 부메랑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부메랑이 돈 임팩트가 있어요. 받았어요. 오! 시선이 확 모아지는데? 이 전문용어로 집중선이라고 합니다. 식자재. 우길승 청자 아닌가요? 왜, PD님은 본인 프로를 왜 논란에 빠져들게 하려고 하세요? 아닙니다. 백투더 퓨처 박사님이냐고 하시는 분 있어요? 에밋 브라운? 아, 보이나 보다. 뭐, 여기, 지금 번데, 촌노마 친일맨이라고 막 난리 나는데? 아이고. 단대기랑 근데 버터풀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그 사연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냥, 기념으로. 뭐라도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포켓몬 종류 중에 하나요? 그 종류는 아니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단대기가 그 번데기를 모티브로 한 그 포켓몬스터예요. 근데 이거 뽑아놓은 게 있을 텐데. 이렇게, 이 정도. 유레카를 쓸까요? 오늘도 꽉 채웠네요. 아, 인기팀이요. 뭐 찍으셔야죠. 낙관. 아, 낙관. 정은 씨. 자, 이말년의 힐링툰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정훈님께 유레카를 외치는 모습을 그려드렸는데 상당히 디테일하게 집중선까지 해서 시선이 확 가운데로 모아지고 근처에는 이상한 생물들도 있어요? 예, 이게 단대기랑 버터풀 그래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취를 시작하시는 오정훈님이 어떻게든 좀 돈을 많이 아끼셔가지고 오랫동안 생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랑켄슈타인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도 이말년 씨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